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정시 지원 전략을 딱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충분히 역전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나에게 맞는 전략 수립 그리고 펑크학과를 셀프로 찾는 이 방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쳐 계실 텐데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추가 영상은 재생 목록으로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전략 수립 그리고 펑크학과 셀프로 찾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과냐 학교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공통사항, 더 알면 좋을 만한 이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2월 말까지 31일까지는 전부 업로드를 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추가 연구를 하시면 더 좋기는 해요. 연구한 만큼 확률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추가 영상을 되도록이면 봐주시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 보셔도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에게 맞는 학교 찾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학교 레벨에 관계없이 자녀분이나 본인에게 이제 수험생 본인이 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레벨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쭉 리스트를 뽑아보면 그 중에 나에게도 유리한데 학교 레벨도 괜찮은 그런 학교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가셔야지 처음부터 유리한 학교를 찾아 들어가면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재수종합반, 재종반 국어과 인사 담당자라면 원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1번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 자체 교재가 있으신 분, 2번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그랬지만 타 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 국어와 관련이 없는 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어교육을 전공한 후에 꾸준한 성적 상승 사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을 잘하게 만든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할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3번을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학이나 어떤 과에 대해서도 딱 정말 원하는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본 애들을 원한다. 그러면 수학 비중이 높을 거고 국어를 잘 본 친구를 원한다. 그럼 국어 비중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인데요, 사실은. 뭐냐면 불리한 전형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게 베스트기는 한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불리한 전형은 피하는 거예요. 위의 사례에서 자 적어도 2번, 3번은 가능성이 있죠. 2번, 3번은. 왜? 2번 같은 경우는 타업계에서 일하긴 했지만 국어 공문을 전공하긴 했잖아요. 관련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1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체가 수학이죠.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에 적합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학과에 대해서 1번일 수가 있고 2번, 3번일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3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학교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겠고 3번이 안 된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적어도 2번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는 찾아가셔야 됩니다. 1번은 찾아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상위권, 중위권, 가나다권 분석 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재생 목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크하셔야 할 점이 국어분의 수학 비율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좀 잘 봤을 거고 문과 친구들은 국어를 좀 더 잘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를 해서 생각한다면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좀 많이 쳐주는 대학을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찾아보고. 그 지표로 활용하는 게 이제 국어분의 수학 비율입니다. 국어의 반영 비율 분의 수학의 반영 비율을 하셔가지고 이 값이 크면요. 수학을 잘 본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적어도 한 1.5 정도 넘어가는 학교들은 수학 잘 본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국어 잘 본 친구한테 유리한 건데 적어도 1 미만이거나 1.2 이하 정도 요 정도는 국어 잘 본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니까 요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분의 수학, 탐구분의 비율, 탐구분의 국어 비율도 고려하시면 좋은데 이 2번 기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만약에 내가 탐구를 잘 봤습니다. 탐구를 잘 봤으면 이 값이 작은 게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탐구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만약에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이 있다면. 반대로 탐구를 못 본 친구들이라면요. 이 값이, 자, 이 전체 값은 작고 탐구 반영 비율은 작은 학교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안 되신다면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적기 선택한 친구들은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문과의 상경 계열 쪽에서도 미적기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런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문과 친구들은 이제 이과들이 교차 지원을 할 만한 상경 계열이나 사과 계열이나 뭐 요런 쪽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영어 점수에 따라서도 등급 간 차이나 점수를 체크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는 제가 뭐냐면 좀 이제 최대한 학교 레벨 관계없이 리스트를 많이 뽑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요. 점점 좁혀나갈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앞에서 작성한 리스트 중에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학교, 아니면 적어도 불리하진 않은 학교를 6개 정도 뽑아보시면 좋습니다. 6개에서 한 9개 정도 뽑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말이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녀의 적성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그 다음에 없거나 점수에 맞는 학과나 학교 리스트를 뽑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네임밸류만 보시거나 요런 경우가 많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의 적성하고요. 또 해당 대학과의 궁합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사주나 궁합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좋으면 뭐 우리가 어떤 그 조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4년 정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과 또 그 학과와의 나와의 궁합을, 자녀분과의 궁합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또 수능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을 잘 짜가지고 뭐 그 중경외시 갈 친구를 뭐 연고대를 보내놨어요. 서성안을 보내놨어. 그런데 적성에 안 맞는 과에 가면은 어쨌든 학교 레벨은 이래도 다시 이제 수능판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자녀분의 적성을 고려하셔가지고 리스트를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때 적성에 맞는 과를 고를 때 리스트 기준을, 점수 배점을 제가 정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을 것이고, 개개인이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대학 지원하는 경우도 없다고 봐요. 사실 뭐 고등학교에서 뭐 진로교육이니 뭐니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녀의 의지에 25점을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의견에도 25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의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네. 그냥 이제 부모님이 어떤 학교를 나오셔서 너도 이 학교에 와라, 반드시 이 학교에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자녀의 의지에다 25점을 부여를 한 건데, 자녀의 의지나 적성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뭐다? 다시 자녀가 수능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 여러분들 탐험가 아문센 아십니까? 그 북극점에 깃발 꽂은 사람, 처음으로 북극점을 탐험한 그 아문센. 그 아문센의 꿈이 이제 탐험가였는데요. 부모님은 아문센이 의대 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문센이 부모님한테 난 탐험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모님이 절대 안 해줘가지고 그냥 이제 의대를 갑니다. 머리가 똑똑했어요. 의대를 갔는데 4년 공부하고 의사가 될 수 있을 그 시점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문센이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탐험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의대를 버리고 의사 공부한 거 다 버리고 탐험가 하러 가요. 그러니까 자녀의 의지를 꼭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도 부모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제 현실적인 걸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평가도 고려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어 나는. 그런데 부모님이 봤을 때 경험이 많으시니까 문예창작과 가면 어때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문예창작과보다는 뭐 상경 계열을 가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 대립각을 심하게 세우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 의견에 받아들이시고 이걸 좀 반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핀트가 엇나가면 갈등의 골이 되게 깊어지고 이게 향후 한 10년 정도 자녀분하고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 되게 힘든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국어 가르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분 간에 상담을 해드린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년간 해당 학과에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상적인 생각에서 나는 그냥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알아보지 않고 갔는데 막상 갔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경제 경영 공부 좋아서 뭐 단순히 그게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건 줄만 알고 갔는데 갑자기 막 문과인데 막 수투 막 미적 이런 거 시켜요. 그럼 너무 싫어. 예,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수능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각 대학별 수업 계획서나 실라버스 보시고 미리 이제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판단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부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졸업 이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게 단순히 뭐 당장에 가가지고 네임밸류 높여서 우리 부모님들 뭐 친구분들한테 우리 애 어디 갔어 자랑하시는 용도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분들도 단순히 내가 뭐 미팅 가고 뭐 단순히 과외하고 이런데 학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 진로를 고려하셔가지고 이거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내가 이 과를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25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종합한 다음에 내가 이 결정을 따랐을 때 재수나 반수할 것 같은 정도도 매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90점이 나왔어. 근데 점수 자체는 괜찮은데 그냥 아무래도 아쉬워서 반수를 하고 싶어요. 혹은 재수를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의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수를 하고 싶어. 그게 90%야. 그러면 마이너스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빵점인 거지, 빵점. 그러면은 재수를 고려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자 이제 그래서 나는 재수 반수할 것 같은 정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빵점. 그러면 90점 그대로 남으니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제 정해 보시면 몇 천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네, 오류 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오류가 난 다음에 막 다 꼬여버린 상태에서 어디에서 오류 났지 찾으면 몇 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재도전을 결심한 경우에는 과감한 배팅을 하셔야 되고, 올해 끝내야 하는 경우에는 한 장 정도는 그래도 과감한 배팅을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장 정도 과감한 배팅을 안 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신 분들은 댓글 꼭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장 정도는 무조건 과감한 배팅을 하셔야 하고요. 본격적으로 해당 과정이 끝나면 이제 리스트에 나와 있는 학교들의 관연도 합격 인원하고 70% 컷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진학사에 보시면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모의 지원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지원이나 실제 지원을 한 다음에 그런 내역이 뜨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 하기 전에 손품 조금만 더 팔아가지고 요거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사이트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찍어놨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대학 어디 가나 대학 알림이나 아니면 이도저도 힘들다 하시면 네이버에서 그냥 무슨 대학 무슨 과 하시면 주요 대학은 나올 거고 조금 덜 유명한 대학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관연도 합격 인원하고 70% 컷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등록금이나 취업률이나 선배들의 진로나 장학제도 같은 것도 체크를 하셔야 하고, 지금 이제 경쟁률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향후에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를 입결 정보하고 같이 시리즈로 계속 찍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계속 함께 해주시면은 합격 확률을 더 높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률과 입결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합격 인원하고 70% 컷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자, 경쟁률하고 입결과의 관계, 이 경쟁률을 왜 봐야 되냐, 관연도 입결을 왜 봐야 되냐,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경쟁률이 높다고 입결이 높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팩트는 경쟁률이 낮다고 입결이 낮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경쟁률을 왜 보냐? 경쟁률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일반 경쟁률이고요. 두 번째가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일반 경쟁률은 그냥 딱 우리가 봤을 때 최초 모집 인원 있죠. 맨 처음에 몇 명 모집하겠다고 한 거. 그게 최초 모집 인원. 그리고 일반 경쟁률입니다. 근데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반영된 거예요. 충원 인원이 반영된 거예요. 즉 추가 모집으로 인한 합격자가 포함이 된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 경쟁률 자체를 보시면 경쟁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으로 합격한 애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일반 경쟁률에 비해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일반 경쟁률만 보고 내가 여기 안 되겠다 해서 피하시게 되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 경쟁률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독특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우에는 제가 31일 이전에 실질 경쟁률 데이터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결 70% 컷, 이것도 제가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학 어디 가나 대학 알림이나 진학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 70% 컷,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100% 컷이라고 했을 때 이 100% 컷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다르거든요. 들쭉날쭉해요. 이제 70%컷 정도 있는 친구들이 적어도 이제 기준에 가까운 친구들인데, 요 어떤 70% 컷하고 지금 자녀분이나 아니면 수험생 본인 여러분의 어떤 성적을 비교하셔가지고 가능성을 좀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충원율이라는 용어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충원율이 만약에 150%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1.5배수, 모집 인원의 1.5배수 인원을 추합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정원일 때 예비번호 15번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부터 25등까지 합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말이죠. 이때 자, 그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명을 뽑는데 어떻게 25명을 뽑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25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충원율이 150%라는 거는, 자, 지금 1등부터 최초합에 해당했던 1등부터 10등까지의 친구들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등록을 안 해가지고 예비 1번, 그러니까 전체 11등에서부터 예비 15번, 전체 25등짜리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충원율 150%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거의 100%, 자, 일반 경쟁률이 더 높겠어요? 실질 경쟁률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일반 경쟁률이 더 높겠죠. 일반 경쟁률은 뭐예요? 추가 합격자가 포함이 안 된 수치고, 실질 경쟁률은 얘네가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훨씬 낮고, 우리는 지원을 할 때 이 실질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야 손해를 안 봐요. 일반 경쟁률 보고 들어가면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전년도 충원율하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충원 인원, 그러니까 충원율, 요 충원율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전년도 충원율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충원율에 대한 독특하게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31일 전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지원하시면 확률이 상승할 거고요. 10명 정원인 과가 충원율이 100%면 예비 20번까지 합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과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어떤 걸 하겠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본격적으로 모의 지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위의 과정을 다 거치신 후에 모의 지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진학사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돈이 좀 아까우실 생각도 드시겠지만, 좀 그래도 가장 비싼 게 이제 합격 예측 리포트까지 볼 수 있는 패키지거든요. 10만원 좀 언저리 할 건데 그거를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그게 꼭 필요해가지고.
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뭐 진학사 관계자는 아닙니다. 펑크 찾는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 지원 기준입니다. 어떤 지표를 해석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실 경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배터리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뭐 3칸, 4칸, 5칸, 6칸. 근데 배터리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초합 구간은 제외하고 자, 초합 구간이 있어요. 자, 초합 구간에서 1등부터 10등 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 내 위치가 만약에 12등이라고 해볼게요. 12등. 그러면 추합자는 1등부터 10등까지고 내 위치는 12등이니까 불합격이겠네요. 예, 불합격으로 뜨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때 좌절하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고 분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뭐냐? 학교별로 추합 구간에 몇 명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이 추합 구간에 뭐 1명이 있는 과도 있고 100명이 있는 과도 있죠. 그래서 이 추합 구간에 사람이 별로 안 몰려 있는 과를 찾으시면 제일 유리하고요. 많이 몰려 있다 하더라도 많이 몰려 있는 경우는 모집 인원도 많고 충원율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내 대학 리스트 아까 전에 6개에서 9개 뽑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리스트 중에 이걸 미리 뽑아보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걸 안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잃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대학 리스트를 먼저 추려보신 다음에 추합 구간 숫자가 적은 곳을 체크해 보시고 많은 곳이라고 해도 겁먹지 마셔라. 이때 말이죠. 내 위치 바로 앞에 B가 다른 대학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A가 다른 데로 갈지 안 갈지를 봐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B를 보거든요. 왜냐면 나랑 점수대가 비슷하니까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B의 점수대를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나랑 성적대가 비슷한 애들은 이 학교에서 추합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들은 A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학교로. 예. 그렇기 때문에 A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합 구간의 상위권 아이들의 정보가 더 중요해요. 왜냐? 얘네들은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파악하고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학사의 합격 예측 리포트까지 보실 수 있는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학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리포트에서 추합 구간 지원 등수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 정보를 상세보기라는 탭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상세보기 탭을 눌러보시면 자 1등의 경우에 얘가 어디에 지원했는지가 다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려대, 가군의 고려대 경영을 썼다고 합시다. 나군에 이제 자 나는 고려대 경영을 썼고 이 추합 구간에 1등에 들어가는 친구는 가군의 고대 경영, 나군의 서울대 경영, 다군의 뭐 다른 데를 썼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말이죠. 1등을 딱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서울대하고 고대를 썼어. 근데 자 요런 거까지 나오거든요. 얘가 최초합 이렇게 떠요. 최초합. 자 서울대 경영 최초합이라고 뜬대. 고대 경영도 최초합이라고 뜬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1등인 친구가 서울대 갈까요? 고려대 갈까요? 네, 고려대를 너무 좋아해서 고려대로 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서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자 내 앞에 한 명이 제껴지는 거죠. 그리고 2등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2등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년도 기준 충원율, 그러니까 충원율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최초 인원이 이제 포기하고 예비 번호가 돌기 시작하는 그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충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는 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면 대학 당첨의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앞에 아이들이 안 빠질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개 정도 뽑아보시라고 했던 거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합격 리포트라는 탭이 있어요. 실제 합격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입결에 나의 성적을 변환해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3개년 정도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 어떤 연도에는 뭐 내가 추가 합격이고 어떤 연도에는 불합격이고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추이를 보시면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해 보시면서 분석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다 보면 감이 와요. 자, 그리고 이제 대치동 빅마우스가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그물망을 쫙쫙쫙 좁히시면 준비가 완료되시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진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12월 말부터 1월 3일까지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 지원하실 때 전년도나 아니면 그 전년도 2년 전 데이터 최종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을 체크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나중에 뭐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체크하셔가지고 올해 실시간 경쟁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관연도 데이터를 좀 더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겠고 관연도 데이터랑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하시면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시면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군 2개, 나군 2개, 다군 2개. 왜냐면 이 경향성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6개 정도를 추려 놓으셨다가 최종 지원 시에 이제 이런 흐름을 보시고 딱 3개 골라서 지원을 딱 하시면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잘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실내인 줄은 아는데 과외 문의가 많아가지고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채팅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일도 향후에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